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경호 실시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경호 인력의 배치를 보시면 경호 인력을 어떻게 배치를 할까. 배치를 결정을 먼저 하겠죠. 이렇게 배치 장소를 설정을 하고요. 인원이랄지 장비 배치는 현지 실정에 맞게 당연히 이제 경호 주관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주관 기관의 팀장의 요청에 의해서 전반적인 결정이 되겠죠. 무엇보다도 경호 대상자의 안전이 중요할 거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배치를 해야지 너무 어설프게 했다가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죠. 경호 경찰관의 배치에 책임 구역 내에 취약 요소를 완전히 파악을 하고 안전 조치를 다 취해야 됩니다. 배치 장소를 설정을 할 때 배치 장소는 대략적인 위치 결정하고 사전에 충분히 예행 연습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이렇게 리마인딩을 다 해야 됩니다. 그다음 보시면 현지 상황에 맞지 않을 경우가 있죠. 이제 정확한 배치 장소는 구간 책임 간부에게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예요. 이게 세세한 것까지 알 수 없으니까 구간 간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비 인력 배치 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취약 요소가 있다. 자, 그러면 중점적으로 배치해야 되겠죠. 항상 필요한 곳에요. 그다음에 특별히 통제해야 될 곳은 전체 구간을 다 통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위험할지 모르니까 주의 여건을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중점적으로 배치하되 주변 환경, 예상치 못한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뭐 까다로운 부분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하는 거죠. 앞부분보다는 너무 좀 평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피경호자를 즉시 보이는 고층 건물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의심스럽거나 견제해야 될 요소가 있는 건 중첩적으로 해야죠. 넘어가시겠습니다. 이제 근무자별 근무 요령이에요. 이제 출입 통제 담당자가 있는데 이 인적 인물이 위의 요소가 행사장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신분증, 초청장 다 확인해야 되고요. 비표를 폐용한 사람이라도 거동 수상하면 검문 실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표를 폐용을 하면 검문 검색할 필요가 없다 하면은 오답이 되겠죠. 입장 시 비표를 폐용하지 않는 사람은 지휘고와 불문하고 입장을 허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휘고와 면식 불문이에요. 불문. 누구든지 비표 없이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경호원이라 할지라도 비표를 폐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위해가 될 만한 휴대폰은 입장하는 사람에게 양해를 구한 후에 보관하는 게 맞고요. 보도 요원도 있죠. 이제 카메라 등이 있는데 이 카메라에 또 이렇게 폭탄이 설치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 요원이 확인한 후에 이렇게 표차를 부착을 하고 휴대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요 다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게 입장 완료 시간이 경과된 후에 도착한 참석자다. 원래는 이제 입장을 불허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 별도 경호 시비 판단하에 이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원칙은 이제 여기서는 행사장의 경우는 참석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자, 그다음에 금속 탐지기 운용 요원이 있어요. 금속 탐지기 운용 요원은 전원 다 통과를 해야 돼요. 예외 없고요. 그다음에 통과할 때 이게 문형 금속 탐지기죠. 출입문에 있는 거. 입장한 사람이라도 중간에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면 다시 통과하고요. 원활한 검색을 위해서 물품 검색 통과 방법을 사전에 안내해야 되겠죠. 이제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1.5m 전방에 이제 우리 공항 가면 서죠. 이렇게 서가지고 하듯이 통과를 하게 됩니다. 보통서는 한 사람씩. 휴대폰 어때요? 보관소에 보관해야 되고요, 당연히. 본인이 휴대를 희망한 물품이 있다. 허용된 물품은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야 돼요, 내용에. 그럼 내용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떠냐? 다 휴대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소지품 검색 시 사전에 상대방이 협조 후에 확인하고, 이제 가방은 이제 이렇게 열어서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호음이 울린 입장자가 있다. 이제 금속성이 있다는 거죠. 다시 통과해야 되고요. 여자 입장자의 신체 수색은 반드시 의경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사장 내부 담당자예요. 입장자의 이제 비표를 확인하고요. 이게 비표 신호음 불상자에 대해서 검문 실시를 합니다. 항상 안에 이제 있을 때는 이제 비표를 확인을 반드시 해야죠. 입장이 완료된 후에 이제 복도, 계단, 화장실 등 무단으로 배회할 수 없도록. 그리고 행사 개시 10분 전부터는 일체 개별 운동을 금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사 진행 중에는 경호 근무자도 개별 행동하면 안 되죠. 식순에 따라서 가야 되고, 행사가 완전히 종료됐다. 이제 전부 퇴장 후에 근무자가 철수하죠. 당연히 이제 일단 참석자가 다 퇴장하고 근무자가 퇴장해야 되겠죠. 자, 행사장 내부였고요. 이제 건물 내부예요. 건물 내부 담당자다.
건물 안에 이제 폭발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 검측이 필요합니다. MD, 즉 금속 탐지기로 다 조사를 하죠. 요인이 위치한 방의 직상, 자 바로 위층, 이제 아래층, 공방, 그러니까 여기에 비워둬야 된다는 거죠. 소음 유지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죠. 통로, 왜냐면 이제 위험한 소음이 있으면 바로 알 수 있게끔 이제 비표를 표현하지 않는 자 접근 차단하고, 발전실이나 변전실 위험하잖아요. 기계실 등에 안전 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기계 조작 시에는 반드시 입회해 있어야 됩니다. 담당자가 기계를 조작할 필요가 있다. 그럼 사전에 또 승인을 받아야 돼. 이런 기계 조작을 빌미로 또 이렇게 테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화장실이랄지 창고랄지 계단, 취약 요소가 있는데 반드시 안전 확인해야 되겠죠. 여자 화장실은 또 반드시 여경 요원이, 비록 근무자 복장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제 근무자 복장으로 또 위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문 검색을 해야 됩니다. 다음 넘어가실까요? 자, 건물 내부를 봤고요. 이제 내외곽 취약 요소 근무자입니다. 담당 구역 책임 원칙에 따라서 유해 물질, 다 매설 여부를 다 확인하고요. 자, 비표를 표명하지 않거나 거동이 수상한 자 검문 검색, 당연히 이제 이러한 내외곽 지역에서도 검문 검색을 실시합니다. 사소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럼 이제 초소 담당자, 이거는 이제 경계구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 초소에서 담당을 합니다. 당연히 근무 책임 담당 구역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동 수상자가 있다. 그러면 수화를 실시하고요. 암고를 하는지 경계태세 유지합니다. 인적 근무자와 항상 연락을 해야 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합니다. 흡연 잡담하면 안 되겠고, 암고를 숙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탈하면 안 되겠죠. 자, 그다음은요, 헬기장 담당자입니다. 뭐 행사장에 준하는 건데 주변에 이제 직시 고층, 왜냐면 헬기를 저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감시 체계 유지하고, 헬기장으로 통하는 통로는 헬기 도착 직전부터 차단을 해줘야 됩니다. 헬기장 주변 감제 고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적들이 매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색을 실시한 후 반드시 소방차를 대기시킵니다. 그다음 군내 주차장인데, 행사장 경내 주차장은 반드시 본넷 적재함을 검색해야 됩니다. 그 안에 이제 총기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엔진은 반드시 끄도록 해야 되고요. 요인이 체제 중에 운전원을 일정한 장소 대기시킵니다. 왜냐하면 차량으로 돌진할 수 있으니까요. 행사 중에 운전자의 동향 항상 감시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이제 숙소 경우로 들어왔습니다. 숙소도 또 위험 요소가 이제 있을 수가 있죠. 숙소 경우 개념은 숙소와 그 외곽 지역까지 다 말합니다. 숙소 개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공간과 관제를 제외하느냐 아니면 포함시키느냐 하는 건데, 좁은 의미로는 공간과 관제를 제외한 유숙지, 즉 잠자는 곳만 이렇게 말한다면, 광의로 말하면 이제 공간과 관제를 포함하죠. 관광과 관제까지 포함해서 유숙지, 즉 호텔 여기까지 다 포함하는 거다. 실무상으로는 이제 협의설에 의하는 경우가 있지만 학계에서는 뭐 다수를 공간과 관제까지도 포함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숙소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혼잡하죠, 숙소.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기고와 침식을 하니까요. 숙소 종류 및 시설물이 복잡하고, 호텔은 어때요? 또 일반인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빈번한 혼잡성이 있습니다. 고정성, 동일한 장소에 경호 대상자가 장기간 체류하니까 또 이제 노출될 수 있다는 부분. 그것 때문에 보안성이 취약해요. 호텔은 보안성이 더 취약한 게 특징입니다. 경호 대상자가 거치가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또 보안 차량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돼 있습니다. 자, 방어 개념이 미흡하죠. 호텔 등 유숙지 시설물은 일반 업무용 숙박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경으로 철저하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방어 개념이 미흡하다. 아무튼 호텔의 경우는 보안성도 취약하고 방어 개념이 미흡하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숙소는 이제 순찰을 통해서 그 주변 점검을 다 하고요. 출입자 통제, 그리고 방문자도 처리를 합니다. 차량 출입도 통제가 다 이루어져야 되죠. 지침이 있는데요. 숙소는 단독주택, 호텔로 이제 구분하죠. 3중 경우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행사장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3중 경우는 안전구역, 경비구역, 경계구역 이런 식으로요. 야간 근무를 위해서 후레쉬랄지 신호봉 이런 거 다 휴대합니다. 그리고 야음 밖에서 들리는 이제 소음 있죠. 이런 거 최소화시켜서 초소를 증가 배치하게 됩니다. 자, 혹시 또 위험이 노출됐을 때 바로 인지할 수 있게끔요.
장기간 근무를 해서 피로가 가중되죠. 충분한 교대 근무 이루어져요. 밤에 또 이제 자버리면 안 되니까요. 자, 숙소가 호텔이다. 그러면 일반인에게 이제 보안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서 투숙객 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수림 지역 이게 나무가 있거나 뭐 이런 지역 있잖아요. 고층 건물이 있을 때는 봉쇄를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민가 지역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이렇게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불순물자 은신이랄지 그런 어떤 위험한 차량이랄지 이런 거 확인하고요. 정복경찰관은 출입문 쪽에 이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출입하는 인원 경계를 강화하고요. 사복근무자는 숙소 주위에 유동적으로 배치하면서 하죠. 아무튼 정복근무자가 이제 출입문 쪽에서 그리고 사복근무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교대로 유동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각각의 자기 임무를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숙소 경호 요령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행사장의 경우처럼 삼성 경호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충분히 야간 장비 있어야 되고요. 호텔은 이제 경호 구역 구분이 잘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내각, 외곽 이게 삼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내각, 외곽으로 실시한다. 1, 2, 3선으로 경계망을 구성하죠. 삼중 경호 원리를 적용하지만 호텔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제 쉽지는 않은데 1선은 요인 투숙하는 층과 그 객실의 직상 이거 공간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공실로 해놓는다고 그랬는데 2선은 이제 호텔 건물 울타리 내각이고 그 호텔로부터 600m권 이렇게 조금 더 좁게 하죠. 보통 3선이 이제 2km권 이랬잖아요. 2선이 한 600m였는데 호텔의 경우에는 좀 더 좁게 이렇게 봅니다.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호텔에 내외국인의 출입이 빈번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경호 인력은 이제 구분해서 써야 돼요. 호텔 경호 근무자는 근무시는 호텔 이제 경호 대상자가 체제하고 있잖아요. 출입 시 또 왔다 갔다 할 때 비상시 이런 걸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어떠냐? 뭐 노출되지 않도록 일선 위주로 근무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입할 때 이제 이때는 이제 또 위험이 노출돼 있잖아요. 정문이나 그다음에 차 내리는 거 현관 로비 1층 승강기랄지 투숙층이랄지 옥상 여기에 이제 경찰력을 더 증가시켜야 됩니다. 자, 비상시에는 이제 어때요? 모든 사람 유동을 통제해야 되겠죠. 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호텔 내에 모든 사람 완전 통제가 이루어지고 경호처의 지시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평상시냐 비상시냐 또는 출입시냐 이런 걸 구분을 해서 각각의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다음에 경호 보안 및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게 아무리 이렇게 경호라고 하지만 불편을 최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최소화시켜야 돼 이용객도. 그다음에 위해 기도에 대한 안전 대책이다. 호텔 유숙 시 위해물, 은닉, 위장 침투 등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 대책이 필요하고 종업원으로 또 위장해서 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종업원에 대해서도 신원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접근하는 위해 기도자에 대해서 검문 검색이 필요하죠. 출입 시에는 근거리에 직접 위해를 가할 수 있다. 경호 대상자에게 접근을 기도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지. 여기는. 그러니까 호텔의 경우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요. 이제 연도 경호입니다. 연도 경호는 도로예요. 도로에서는 삼중 경호가 좀 곤란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연도 경호란 경호 대상자가 행차, 환차, 그러니까 차 타고 가고 오고 할 때 주도로, 예비도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험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경호를 말합니다. 연도 경호는 좀 취약해요. 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죠. 이제 지리적으로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행사장이나 숙소 경호와는 달리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삼중 경호 원리가 적용 어렵죠. 어렵다. 연도 경호는 삼중 경호를 적용하기 쉽다 하면 틀려요. 어렵죠. 물적 위해 요소도 상당히 많고요. 일단 고정된 연도 경우 취약성이다. 이제 도로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도로 예비도로가 있는데 요인 통과하는 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은신이 있을 수가 있거든. 그리고 도로 곡각지라고 해서 안 보이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고층 건물에서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도로를 가고 있는데 고층 건물에서 저격수들이 숨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직시 건물이나 육교 터널 곡각지 이런 것에 대한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자, 폭발물도 사용할 수 있죠. 도로에 폭발물을 매설하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수구, 가로수, 공중전압가스, 전신주, 교량, 육교, 지하도 여기에 대한 것도 다 봐야 되고 영화에 보면 원격 조종으로 이렇게 폭파시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됩니다. 반대 방향 차량도 유의해야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차로 통제를 할 필요가 있죠. 돌진하는 차량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도 경우 측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출입 통제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요. 이제 복장과 장소에 따른 이제 근무 유형입니다. 이제 정복 경찰관은 또 어떤 근무를 해야 되느냐? 정복 경찰관은요. 수트를 입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복장이 나타날 수 있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군중들에게 이렇게 노출이 돼 있어요. 불순분자 접근을 배제하는 그런 특징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또 이렇게 경호에 있어서 또 단점도 있죠. 신뢰감을 유발시킬 수는 있는데 또 이 권위가 드러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정보 근무자는 단정하게 입어야 되겠죠. 책임 기관에서 지금 간부급 이상 권총과 실탄을 휴대합니다. 그런데 일반 경호는 비무장이에요. 경찰도 마찬가지고. 부여받은 담당 구역 내 고정 유동근무로서 연도에 운집한 군중을 정리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경호 대상자를 지금 이제 정복 경찰관을 보는 거예요. 이제 전후에서 골목에서 진입을 기도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진입 가능한 인원 물체에 신속하게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근무 중 거동 수상자를 발견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속하게 검문 검색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근무지 이탈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근 근무자에게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담당 구역을 비워버리면 안 되니까요. 거동 수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유 없이 뭐 서성이거나 버스를 타지 않고 계속 정류장에 있거나 행동을 불안 초조해 하고 있거나 휴대폰을 들고 주위를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아무튼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랬을 때 이제 이런 경우에 거동 수상자죠. 그 다음에 일반 군중에게는 경호 목적상 필요 없이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되죠. 위화감을. 근무 담당 구역 내에 화분대랄지 맨홀 요거 취약 요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사복 근무자로 가보죠. 지금 이제 정복 근무자를 봤고요. 사복 근무자는 어떤가? 사복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이제 비노출로 하죠. 정복은 이제 노출해서 하지만 주위 환경에 맞는 복장을 하면 됩니다. 너무 드러나지 않게 이루어져야 되죠. 복장은 주위 환경에 맞게 무기 장비는 정복과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정복과 동일한 무기 장비 휴대 장비는 유동 근무죠. 여기에 이제 그 정복 근무자의 경우에는 다 고정돼서 근무를 한다면 사복 근무자는 유동 근무를 하게 됩니다. 검문 검색이 주된 목적이죠. 사전에 제거하고 물적 취약 요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취약 건물에 대한 봉쇄를 하거나 돌발 사건이 있을 때 대응하기 위한 것이 바로 사복 근무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호 제대 부대죠. 통과 시간이 이제 임박했다. 그러면 가장 군집이 많잖아요. 많이 모여 있고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이제 잘 유의하셔야 돼요. 경호 행차 통과 시에는 경호 근무자 면모를 노출시키는 일이 없도록. 자, 군중 분위기가 급변하고 교통이 혼잡하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 그럼 빨리 보고하고 조치를 해야 되겠죠. 이 육교 근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육교는 이제 그 저격수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교 자체 또 안전도 그렇고 거의 위험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통과 직전에 육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차단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통과할 때. 그렇죠? 거동 수상자 근무합니다. 이제 지하도 근무자인데 이게 지하도도 또 위험 물질을 매몰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리고 지하도 내외부의 군중의 동정도 거동 수상자가 없는지 경호 제대가 통과하기 직전에 출입구에 또 위치해서 그 지하도에서 위험 민물이 올라올 수 없도록 이렇게 세세하게 꼼꼼하게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넘어가시죠. 이제 터널 근무자죠. 터널 근무자입니다. 터널 내외부에서 안전 점검이 필요해요. 또 터널 안에 영화에 보면 또 터널에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위험 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특히 터널 외부에 대해서는 정밀 수색을 해야 됩니다. 통과할 때 이때 이제 입구랄지 좌우측에 차량 통제하고요. 출구 직시 감지, 그래서 직접 보이는 지역에 대한 안전과합니다. 고층 건물도 마찬가지죠. 즉시 고층 건물은 저격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 구조를 확인해서 은폐된 지점을 조사를 하게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수 있으니까. 내부 구조물은 사용자 관리청 협조가 필요하고 사용하지 않는 내부 구조에서 시정 장치를 확인해서 내부에 누가 있는지 위험물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내부 화분이나 투척 가능한 물건들도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요. 세탁물, 커튼 등 시계 장애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말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게 가리는 장애물은 제거하고요. 건물 관리자 내부에 상주하는 인원과 협조를 해서 거동 수상자를 신고하도록. 경호 대상자 볼 수 있는 방향의 창문은 완전히 봉쇄를 해야 되고
구간 근무자와 연락 수단을 강구해서 수시로 보고를 하도록. 좀 간단하죠. 지금 이제 각각의 근무자를 말합니다. 그다음 넘어가시죠. 이제 감시조입니다. 이제 고층 건물이나 이제 행사장 옥상 이게 이제 그 경계 구역이라고 그래서 3선이죠. 이 감시 체제를 위험에 대한 요소를 합니다. 관찰 요원이 있고 보고 요원이 있고 그다음에 살인범이나 또는 그 암살범이나 테러 분자, 인적 유세 활동, 저격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게 돼요. 그다음에 그러면 관찰 수는 망원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주변을 관찰하는 거고 위에서 발견 시 상황이 급박하다. 그럼 저격수로 하여금 저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후에 선조 주보고죠.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저격수는 이제 원거리를 정밀하게 사격할 수 있는 총을 가지고 있고 저격수 저격은 뭐 사격수의 인원을 선발해야 되겠죠. 연락선은 책임 간부, 무선 통신망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거동 수상자 즉시 보고를 하도록. 자, 감시 요령은 근거리에서 원거리에서 가까운 곳에서 멀리 이렇게 좌에서 우로 이제 중첩해서 빠짐없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 비상 대기조입니다. 지금 이렇게 각각의 임무를 나눠서 해야 되겠죠. 자, 갑자기 사태가 비상사태가 일어났다 이럴 때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출동하는 이런 게 비상 대기조죠. 자, 편성을 해놔야 되겠는데 통상 분대 규모 우리가 소대, 분대, 대대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구성을 하고 지휘자는 조원들을 지휘하는 임무를 지휘자는 지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통신망을 구성해야 되고 개인 장비로는 전원 소총을 휴대하고 실탄은 지휘자가 통합 보관합니다. 이제 실탄은 일단 지휘자가 배분하도록 해야 돼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갖고 있으면 유사시에 출동을 하고요. 배치 장소는 도로 구간 중앙에 교통이 편리한 곳을 선정을 해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이상이 지금 비상 대기조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자, 그다음 보실까요? 이제 기동 예비대입니다. 기동 예비대. 일단 신속하게 출동을 해야 되는 예비 차원에서 이루어지죠. 상황 변동에 따라 그러니까 예비대는 이제 변동할 때 추가하는 거잖아요. 대비해서 하는 부대를 말합니다. 통상 병력 규모는 소대 규모로 앞에서 아까 분대 규모로 했는데 이제 소대 규모로 예비대를 편성하죠. 보고할 수 있는 체계 갖추고 상황이 있으면 바로 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제 교통 관리로 가겠습니다. 이제 교통 관리.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경우 실행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적은 당연히 신변보호겠죠. 탑승한 차량 안전을 도모하고 정지하지 않는 상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기본 방침은 어때요? 이제 교통에 있어서 차선 확보해야 됩니다. 당연히 운전자는 신호 개방으로 정차 없이 소통 유지되도록. 일단 이렇게 할 때는 신호가 개방으로 그냥 신호가 쭉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대통령이 갈 때는요. 교통통제는 과잉 통제를 하면 안 돼요. 국민들이 너무 불편을 주면 안 되죠.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교통통제 시 행사 규모 행사 성격이랄지 도로 상태 당연히 최소 한도로 조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이제 비상 예비 코스를 확보해야 돼요. 혹시라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예비 코스를 마련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요. 자, 위험물 차량이 대형 차량은 원거리 우회하도록. 일단 위험물 차량은 돌아가도록 해야 돼요. 대형 차량도 마찬가지죠. 일단 1차적으로는 위험물 적재 차량을 우회시킵니다. 순차를 강화시키고 행사장 취약점에 구급대 대기시켜야 돼요. 행사장에 충분한 주차장 확보하고 주차 관리 요원도 배치하고 교통경찰은 단정한 용모 해야 되고. 넘어갈게요. 네. 이제 연도 교통통제 도로 차량 우회 조치다. 차량 압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앞선 사거리에서 우회 조치하게 됩니다. 일단 우회 조치를 하고 이렇게 혼잡이랄지 사고가 있으면 안 되니까 다른 차량에 대해서요. 주 통로에 진입하는 차량 교차로에서 우회. 자연스럽게 차량 대회를 조절을 해줘서 시민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해야죠. 우회 조치할 때는 1차적으로 이제 화물차, 위험물 적재 차량부터 일단 대형 차량까지요. 그러니까 승용차는 이제 2단계에서 마지막에 군중 수송 버스 있죠. 버스는 3단계로 가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많이 타고 있으니까. 그러면 군중 수송 버스를 뭐 1단계 이러면 안 돼요. 대형 차량하고 군중 수송 버스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차단 요령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이제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 교통 통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교차로에서 차량이 순조롭게 통과하도록 일반 차량은 차단이 불가피해지겠죠. 그러면 그거 할 때는 일반 차량 중 1번 차량은 시동을 끄게 하고요. 일단 앞에. 경호 대상자 탑승 차량 대상을 진행 방향에 진입하거나 우회하려는 제 차량을 차단해야 돼. 일단 막아줘야 되겠죠. 도로폭이 넓은 차도에는 상황에 따라 2개 이상 차선을 확보하고요. 일단 막아줘야 되죠. 하위 차선, 반대 차선 가급적 정상 소통을 시켜서, 그죠? 이렇게 하위 차선 뒤쪽하고 반대 차선을 이제 가급적이면 정상 소통을 시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 교통 통제에서 지정 속도를 관리하고요. 가야 되겠죠. 이제 필요한 주요 지점을 확보하고 신호 개방하고 약간 신호 개방한다는 거 있었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민 친화적 스마트 경호 활동이 있습니다. 국민 친화적 스마트 경호 활동. 이거는 이제 그 불편이나 거부감이 없도록 국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호를 하도록. 자,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획일적이고 무분별한 통제보다는 국민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게 바로 스마트 경호 활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사장, 도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사전 FTX, Field Trade Exercise라고 해서요. 실전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예행 연습을 하도록 하는 거고요. 연도나 교통관리 근무 시 일률적인 배명 근무는 지양한다.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자연스럽게 근무하다가 돌발이 대비하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횡단보도는 이제 민원, 장기간 대기서 운집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수신호를 통해서 수시로 이렇게 교통 소통을 잘 해줘야 되겠죠. 교통 통제 후 정상 소통 시까지 최대한 현장 관리, 시민들의 협조에 감사한 표시도 해줘야 되고요. 이제 기동로상의 완전한 통제를 지향하고 3차로 이상 도로에는 2개 차로를 확보돼야 돼. 하위차로 일반 차량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교통과 관련된 우리가 스마트까지 봤죠. 다 넘어가시죠. 이제 우발 상황. 지금 앞에서 뭐 경호와 관련된 이제 동행하는 이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각각 임무에 따라서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돌발 상황,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또 해야 되는가. 자, 우발 상황은 뭐 개념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교통 사고, 화재 사고가 났달지 이런 그 외에도 돌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교통사고 등이 대부분이겠죠. 넘어가 보시면요, 우발 상황의 특징에 대해서요. 일단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죠? 우발 상황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혼란이 야기 무질서하게 돼요. 그 무질서 틈에 따라서 지금 이제 경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잡해져 버리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총소리, 뭐 폭음, 우발 사태 이런 부분들 때문에요. 그리고 즉각 조치가 필요하죠. 자연적 인위적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공격자에 대한 대적, 이렇게 이제 대적과 경호 대상자에 대한 방어 대피 안전을 유지하는 즉각 조치인데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일단 방어 대피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대적입니다. 대적을 하고 방어 대피가 아니라 방어 대피가 먼저다. 즉각 조치에서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실까요? 여기에 이제 두 번째로 정리한 불확실성. 이건 같죠. 돌발성, 그죠? 시간이 제약성이에요. 시간 제약성. 이게 돌발성으로 해서 우발성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중대성, 그리고 현장성이라는 특징이 있네요.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우발 상황 대응 방법인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 이게 거의 출제된다. 경, 방, 방대 이렇게. 이거는 거의 매 시험 나와요. 이렇게. 일단 인지를 먼저 했어요. 위험이. 그 다음에 경고를 하고요. 그 다음 방벽을 먼저 쌓아야 돼요. 먼저 몸으로 막고 그 다음에 방호 대피 대적이죠. 이게 대적이 마지막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경방대적. 경고, 방호, 대피. 이렇게 대피가 마지막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시면 상황 인지가 먼저죠. 일단 뭐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경호 대상자에게 접근하는 모든 사람, 사물, 유해기도자가 숨을 만한 장소,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빨리 이제 파악을 합니다. 경호는 주의력 효과 면에서 이제 가까울수록 유리하고 효과 면에서 경호원과 군중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유리하다. 그러니까 경호원의 주의력 효과 면에서요. 경호원과 군중 사이에 가까울수록 이제 가까우면 주의력은 좋죠. 근데 효과 면 대응에는 어때요? 경호원과 군중 간의 거리가 멀수록 유리하다. 그죠? 이렇게 이제 대응 효과 면에서는요. 주의력 효과는 가까워야 되고요. 대응 효과에서는 일단 멀어야 대응을 할 수 있죠. 이게 대피를 시킬 수 있으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경고의 목적. 자, 가장 먼저 공격을 인지한 경호원은 경고를 함으로써 주변 경호원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이제 위에 기도자가 공범이 있을 경우에 예상해서 일단 대비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요. 일단 최초로 인지한 경호원이 육성으로 일단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동료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큰 목소리로 전달이 돼야 되죠. 경고하면서 절대 시선을 위협으로 떼면 안 되고, 뜻하지 않은 돌발사가 발생했다. 위험의 종류, 성격,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경고를 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실까요? 자, 시간 흐름대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지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방벽을 쌓죠. 인경방. 자, 그러면 인지, 경고, 그 다음에 방벽을 쌓습니다. 일단 인간 방벽이죠. 이제 신체 확장 원칙, 체위 확장 원칙. 이제 근접 경호원은 상호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자신의 신체를 방벽으로 만듭니다. 체위를 확장을 해서요. 자, 방벽의 종류, 이제 수평적으로 이제 방벽을 하는 거, 수평적으로. 경호원이 경호 대상자의 중간에 이제 위치해서, 그러니까 위에 기도자 공격 차단하는 거죠. 그러면 경호원이 있으면 앞을 막는 거죠. 이게 수평적 방벽입니다. 경호원의 위치에 따라 방벽 효과가 차이가 있죠. 위에 기도자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이 경우에 수평적 방벽 효과는 경호원이 위에 기도자와 가까이 위치할수록 증가하죠. 그죠? 이렇게 이제 대상자가 있고 여기 이제 위에 기도자가 있다. 자, 그러면 경호원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 여기에 있으면 더 잘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위에 기도자가 가까울수록 더 유리하다. 멀수록 효과가 더 줄어들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수직적 방벽이에요. 위치를 모르는 야외의 경호 행사 시 대상자가 경호원을 가까이 위치할수록 방벽가 있죠. 일단 경호 대상자가 경호원과 가까이 위치했을 때 일단 대상자를 몸으로 막을 수 있으니까요. 아까는 이제 그 위에 기도자와 이렇게 거리였고요. 그 다음에 방벽 형성의 원칙입니다. 일단 뭐 이게 대피가 원칙이죠. 대피의 원칙. 우발사 발생 시 이렇게 이제 시간 물리적 방패막을 만들고요. 일단 자세를 낮춥니다. 일단 경호 대상자를 낮추고요.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일단 대피시키는 게 우선이지 대적하는 게 우선이 아니죠. 자, 그러면 신체 확장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우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호원은 자기 희생 원칙에 따라서 자신 신체를 최대한 방어벽을 만들어서 경호원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세를 자기가 낮추면 안 돼요. 이게 경호 대상자를 낮추고 이제 육탄 방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 방어와 대피가 있죠. 방어와 대피 이렇게 나옵니다. 경고와 방어벽이 형성이 되면 이제 공범 제2 공격에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방어 이게 대피 대응 형성 시 이제 고려 사항이 있는데 일단 경호 대상자와 경호 유기자 거리를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군중의 성격, 공격의 종류, 대응 소요 시간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이제 경호원의 수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방어 대피 대응 형성 시 이제 고려사항인데, 자, 그러면 이제 대피 대응을 보면 이게 잘 나와요. 이제 잘 알아야 돼요. 대피 대응도 자주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함모령이 나오는데요. 수류탄 폭발과 같은 이렇게 이제 폭발성이 있을 때 이제 일단 몸으로 막아야죠. 이게 함모령입니다. 대형 형성 요령을 보면 이 지면에 완전히 밀착시켜 경호 대상자를 완전히 이제 밀착시키고 그리고 이제 여 위에 이제 경호원들이 이렇게 함몰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폭탄이 터져도 보호가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경호 대상자의 신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근접 경호원에 의해서 신체적인 통제와 완력이 가해지는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체면과 예의를 고려하지 않는, 그렇죠? 체면과 예의를 고려하여 하면 안 돼요, 지금. 생명 위급한데. 이제 이게 대형 형성 요령이고요. 자, 그다음에 원형 대응 중에 이제 방어적 원형 대응이 있어요. 방어적 원형 대응. 자, 위에의 징후가 현저해서 했을 때 이제 하는 거죠. 일단 폭탄이 터진다 이러는데, 그러면 근접 경호는 일단 보다 작은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무릎을 구려서 이제 자세를 낮추도록 하고요. 일단 경호 대상자의 전후 좌우에서 에워싸는 형식이에요. 일단 방어 대응은 위기를 모면했다 하더라도 위에 기도자와 무기가 완전히 제압되지 않고 또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피 대응으로 전환을 해서 현장에 즉시 이탈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방어적 원형 대응이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대피 이제 대응입니다. 이제 방어를 한 다음에 이제 대피를 일단 해줘야 되는데,
한무령이랄지 방어적 원형대 두 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한무령 완전히 눕는 거고 방어형은 눕지는 않는 거죠. 자세만 낮추는 거잖아요. 제2의 공격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탈을 시켜야 되는데, 자 그러면 대피할 때 방어적 원형 대응과 마찬가지로 대피 대응은 일체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쏴야 돼요. 완벽하게. 대피 대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서너 명 정도가 이제 필요합니다. 자, 역할이 있겠죠. 이게 대피 대응은 전방 경호는 대피로를 이제 결정을 해서 진로를 개척하고, 측방 옆에서는 일단 자세를 낮춰가지고 신체 일부를 잡고 이제 끌다시피 이렇게 가야 돼요. 막으면서. 후방의 경우에는 일단 엉덩이 부분으로 이제 몸을 감싸고요. 일단 왜냐하면 뒤에를 이제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신속히 이동합니다. 대피 방향을 보면 군중은 경호 위험 요소를 할 수 있어요. 군중이 위험이잖아요. 지금 군중 속에 이제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피 시에는 가급적 군중 속을 통과하지 않도록, 군중 속을 통과하도록 하면 안 돼요. 대피 시에는 군중이 운집하지 않은 쪽으로. 그래서 대피는 위의 기도자의 공격 반대방, 그렇죠? 위의 기도자의 반대 방향으로 해야 돼요. 이게 대적이 아니라 일단 피해야 되니까. 자, 대피 시에는 경호 대상자 신체적 무리가 뒤따르더라도 예의를 무시해야 되겠죠. 예의를 고려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공범에 의한 양동 작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대적보다는 지금 대피에 중심을 둬야 돼요. 경호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유해기도적 전술에 휘말려서는 안 되고, 군중이 모여드는 상황이 예상되어 선발 경호원을 최장신자로 배치를 해야 되고요. 일단 야외 행사 시에는 경호 대상자 근접거리에 대피를 위한 비상차량 대기하고 일단 대피시켜야 되니까. 경호 대상자가 안전한 경우와 부상당한 경우 위험 지역에 신속히 이제 역방향으로 비상차량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일단 위험 지역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우발 상황 대피소의 선정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길어질 경우에 고려해서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이게 대피소가 경호대상자 노출을 최소화하고 30초 이내 시간, 장소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불필요한 출입자를 통제하기 용이한 장소로 확보하고, 비상 상황 시 안전한 장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빨리 대피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비상 대피소를 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적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대적이죠. 일단 먼저 피하기 하고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고 제2, 제3구역에 대적하는 건데, 대적 제압을 할 때는 이제 주위 환경, 공격의 방향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되고요. 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이게 대적의 이제 요령이에요. 공격 방향을 전환을 시켜야 돼요. 일단 왜냐하면 경호 대상자부터 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 방향의 전환이란 시각적 물리적 방향을 경호 대상자에게 진행되는 공격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죠. 경호원의 방향이 아니라요. 경호 대상자에게 진행되는 거죠. 경호 대상자에게 공격이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른 근접 경호원들이 방어 대응, 대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고요. 그러면 전환을 하는 요령이 나오는데, 손만 사용하지 말고 신체를 써야 돼야 이렇게 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도록 몸을 쓰는 방향이죠. 범인은 무기, 몸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여기서는 범인의 무기나 몸의 방향을 전환시키죠. 경호원의 무기, 몸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게 아니라, 자, 공격 방향을 전환시킬 때 이제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방향 전환에만 염두에 둬야겠고, 촉수 거리 원칙이 있어요. 무기와 범인을 제압 시에는 위해를 가리는 범인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경호원이 대적을 해야 됩니다. 제일 가까운. 그러니까 먼저 인지하냐 아니죠. 그다음 범인 밀착 원칙이 있습니다. 경호원은 어때요? 범인을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손과 발, 다리로 일단 최대한 밀착해야 돼. 그래야지 경호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죠. 자, 무기의 제압인데, 무기와의 거리 1m 이내일 때 우선 경호원 자신이 경호 대상자의 방패막을 형성하고 나서 무기를 제압해야 됩니다. 일단 방패막부터 먼저 해야 돼요. 대적하는 경우는 대상자를 등지고 자신의 몸으로 방어하면서, 일단 항상 방어가 우선입니다. 자신이 맞더라도, 희생을 하더라도 무기 제압 시에는 손으로 무기를 잡고, 왜냐면 이제 자기가 다치더라도 경호 대상자 반대쪽으로 이렇게 들어주고요. 총으로 공격하는 유해를 제압하는 경우에, 권총으로 공격하는 유해기를 제압하는 경우에요, 무기와 팔을 제압하는 쉽게 하기 위해서 유해기장의 총을 아래 또는 옆으로 눌러서 이제 총에 맞지 않도록. 총기 사용은 자제해야 됩니다. 최대한 총기 사용을 자제한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범인 이동 및 보호입니다. 완전히 제압된 범인을 현장에서 이동시켜야 되겠죠. 범인을 신변 보호해서 배후 세력을 확인하고 공격이나 흥분한 군중에 대해서 안전한 장소를 조치하고요. 근접 경호원 이외의 경호는 이제 어때요? 각자 맡은 지역에서 그걸 해야지. 다 모아버리면 또 안 되겠죠. 자기 담당 구역을 또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